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들아, 불타올 것이다. 싸울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아제로스를 위하여. 위키 뭐야?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비디오 게임 그 전설 중 하나. 1991년 실리콘 & 스냅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특히 대한민국에서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회사 블리자드, 그리고 리얼타임 전략 게임 RTS 장르의 시초였던 듄2를 참고 아니 계승하며 등장한 지금의 블리자드를 있게 한 게임 스타크래프트? 노노, 바로 1994년 출시된 워크래프트입니다. 이 워크래프트는 워크래프트2, 워크래프트3로 이어져 오면서 또 역사에 남을 전설의 레전드가 된 게임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명 와우까지 탄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스스톤도 있었죠. 너는 나가 있어. 이 워크래프트는 그 게임 내의 장대한 세계관과 스토리,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들아,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명대사만 들어도 피가 끓어오르는 전국의 천만 와우저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 대부분 내가 와우하다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겠지만, 이 추억의 아제로스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역시 내 곁에 두고 언제나 기억을 되살리기에 최적인 아이템 뭐다? 바로 피규어입니다. 블리자드 워크래프트 와우 피규어 탑10.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왜 이러느냐? 대체 무슨 짓이냐, 아들아?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10위 윈드시커 타락한 아서스. 로데론의 왕자 아서스 메네실, 축복받은 빛의 성기사에서 악을 처단하고 처단하다 결국은 타락해 죽음의 기사로 거듭나는, 그래서 희대의 페르나라는 타이틀까지도 거머쥔 그의 이야기가 담긴 워크래프트 3. 지금도 많은 분들께 아니 이걸 영화로 냈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매력적인 기승전결을 보여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자 아서스가 타락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 바로 마검 프로스트 모은 서리안 때문이었는데요. 성기사의 상징이었던 해머를 버리고 드워프 따위 내팽개쳐 버리고 마검을 들어올린 그 모습은 워크래프트 3 깜포 아니 리포지드 소장판을 통해서 피규어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 장면을 좀 더 극적으로 마검에게 지배당하는 그 모습을 그린 피규어가 바로 윈드시커 아서스 메네실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이렇게 마검을 뽑아 올리며 스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연출도 연출이지만 바로 이 아서스의 헤드 표현이 일품이죠. 유일하게 이 당시 워크래프트 3 그리고 프로즌 스론 게임 패키지에서의 이 모습을 잘 재현해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9위 덴토이 크롬 헬스크림 2.0. 블리자드의 게임들 예전부터 마치 영화를 연상시킬 정도의 매력적인 시네마틱 트레일러들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와 이거 영화로 나오면 스토리 쩔겠다. 와 이거 영화로 나오면 비주얼 쩔겠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결과는 나오지 말 걸 그랬다. 게임보다도 못한 비주얼과 형편없는 연출, 최악의 연기까지 반지닫기에 이은 전쟁닫기라는 평을 받은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죠. 그나마 건질만한 것이 있다면 이 오크의 디자인과 묘사입니다. 특히 와우 확장팩이었던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에 등장했던 간지버전 오크들의 디자인을 대거 채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홍콩의 피규어 제조사 덴토이는 야심차게 이 영화 워크래프트 라인업을 대거 출시했다가 대거 말아먹었나?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게임팬이 있어도 영화의 흥행은 중요하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역시 긴 머리, 피의 울음소리, 전쟁 노래 부족의 족장, 크롬 헬스크림 2.0 버전을 추천합니다. 포즈도 딱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느낌이죠. 근데 피부는 노예네. 자 그래서 당신은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그렇다면
굴단 보면 어찌 되나 눅눅해져. 8위 DC 다이렉트 휴먼 성기사 심판 셋. 게임 관련 피규어들 다 좋은데 말이죠. 많은 경우에서 이 휘황찬란한 트레일러 그 속에서도 히어로들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정작 인게임 게임에서 우리가 내내 갖고 노는 즐기는 그 플레이어블 캐릭터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잘 볼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DC 다이렉트 워크래프트 시리즈는요, 바로 이 플레이어들의 디자인을 대거 채용한 접근성 좋은 저가 피규어들을 상당수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와우에 존재하는 세트 아이템 중 역대급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세트 아이템 성기사 티어2 심판 세트, 바로 그 디자인을 다룬 제품이 DC 다이렉트 휴먼 성기사 제품입니다. 게다가 이 들고 있는 아이템이 무려 정령왕 라그나로스가 사용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최초의 전설 레전드리 무기인 라그나로스의 손 썰퍼라스죠. 그래서인지 DC 다이렉트 제품 중에서도 유독 이 제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가격이 산으로 가있고 그러더라 라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7위 사이드쇼 도적대 성기사. 리즈 시절 워크래프트 와우의 전성기가 언제냐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확장팩 불타는 성전 그리고 리치왕의 분노 시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중 불타는 성전은 오리지널에 추가되는 새로운 지역 아웃랜드와 더불어서 새로운 종족인 호드의 블러드 엘프 그리고 얼라이언스의 드레나이로 주목받았는데요. 바로 그 블러드 엘프 도적과 드레나이 성기사의 격렬한 싸움을 그린 피규어가 있으니 스태츄의 명가 사이드쇼 브렐 도적대 드레 성기사 디오라마 피규어입니다. 절묘한 무게중심과 배치로 가볍고 또 육중한 두 캐릭터의 각각 특징이 드러나는 이 위아래 대결 구도도 인상적이고요. 또 이 블러드 엘프 경우는 도적의 세트 아이템인 티어2 붉은 송곳니 세트를, 성기사의 경우는 전장의 명예 아이템이었던 사령관 세트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죠. 여기에 X 버전의 경우는 요정용 파츠까지 더해주고 있어 더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6위 블리자드 그롬 헬스크림. 호드의 영웅 그로마쉬 헬스크림. 실제 게임에서는 민폐이거나 역사가 바뀌면서 뻘짓 망가지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 오리지널 워크래프트 3에서의 모습, 피해 저주 그 근원인 악마 만노로스를 처단하며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종족을 구원한 그의 모습은 많은 워크래프트 영웅들 중에서도 매력적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롬 헬스크림을 블리자드 사이드쇼가 아니라 최초로 블리자드 자체 상품으로 만들면서 첫 제품으로 선택한 캐릭터죠. 군주 만노로스를 처단하고 이 탕수육 소스를 배경으로 울부짖는 그롬의 이 모습, 이것은 1대1 스케일로도 등장한 이 조형을 축소한 것으로 워크래프트의 순수 오크 무기전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 매력적인 조형입니다. 다만 이 제품 이빨 파손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타올 것이다. 5위 사이드쇼 데스윙. 워크래프트 최강의 용이자 미친 용, 대제용이었던 넬타리온이 사악한 고대 신에 의해 타락한 존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 대격변의 최종 보스로도 등장했던 데스윙입니다. 당시 시네마틱 오프닝에서 무려 얼라이언스의 스톰윈드 성벽을 박살내며 등장했던 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사이드쇼의 데스윙, 바로 이 시네마틱에서의 모습을 테마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섬세한 데스윙의 비늘 하나하나, 뾰족뾰족한 발톱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낸 조형미, 또 특유의 포스 넘치는 주걱턱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 포즈는 이런 일러스트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워크래프트도 워크래프트지만 용, 드래곤을 좋아한다면 그 역시 필수이기도 한 제품, 죽음의 날개 데스윙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서 인내와 관용과 신뢰를 배웠다. 4위 타우러스 스튜디오 바리안 린. 인간계 최강의 전사이자 얼라이언스 스톰윈드 최강의 왕,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아버지. 기억을 잃어버린 검투사에서 검은용 군단의 여왕 오닉시아를 처단하며 진정한 왕위에 오르는 코믹스에서의 배경 스토리와
소드마스터 적중경을 연상케 하는 강력함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캐릭터 중에서도 높은 인기로 무려 인기 차트 2위를 석권했던 바 있었던 영웅 바리안 린. 그의 당당한 모습을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는 제품 타우러스의 바리안 린입니다. 구하기 어렵다, 기하기 없다 등등 말이 많기도 한 타우러스이지만 막상 출시된 제품들은 하나같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것 역시도 블리자드 그 리즈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원작 시네마틱에서의 모습을 잘 재현한 디자인과 이 프로포션도 훌륭하지만요, 변신하는 그의 검 샬라메인처럼 고요한 또 다이나믹한 두 개의 베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것 역시도 해자이자 매력적입니다. 3위 캣피쉬 스튜디오 1, 2단. 워크래프트 양대 인기 캐릭터 중 하나.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된 나이트 엘프 출신의 타락한 악마 사냥꾼 1, 2단입니다. 강한 자아와 은근히 촐싹대는 매력, 그럼에도 무려 만년 동안 동정을 지키며 사랑하는 그녀의 기념품을 간직해온 순정파 나는 솔로의 선봉장이라는 매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휘날리는 장발, 가려진 눈, 악마의 다리와 날개, 그리고 특유의 거대한 전설 무기 아주노스의 전투검을 양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매력적인 안티히어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1, 2단을 블리자드 매력적인 스탠딩 포즈 제품으로 디테일하게 잘 살려주기도 했지만요, 만년 솔로인 그의 외로움을 더욱 잘 표현한 제품 캣피쉬 스튜디오의 1, 2단. 좀 더 원작 게임스러운 벌키한 프로포션, 그리고 이런 절벽을 테마로 쭈글쭈글하고 있는 1, 2단의 모습, 딱 이거야말로 아웃랜드의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에게 혼날까? A는 왜 나를 보아주지 않는 걸까? 라이벌 상상 속에서라도 이겨야지 섬세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히키코모리 같은 시간을 보냈던 1, 2단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제품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위 블리자드 오크라이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블리자드 본사에는 그 웅장한 블리자드 본사 앞을 장식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거대한 늑대를 타고 있는 또 거대한 오크, 6m가 넘는 오크라이더 동상입니다. 오크, 수많은 판타지 소설에서는 그냥 고블린보다 약간 센 잡목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요,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 1편 오크와 휴먼부터 휴먼과 대등한 존재, 시리즈가 나아가서는 용맹하고 의리도 있는 그 서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몽고나 일부 부족사회의 모습들을 담아서 인간이나 엘프와 동등한 또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블리자드는 이 오크라이더의 동상을 약 50cm로 축소하여 2007년 총 2986개를 직원용으로 증정하는 비매품으로 만들었던 바 있습니다. 실제 제작은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웨타가 맡았죠. 단색 위주지만 정말 청동으로 주조한 것만 같은 정밀한 채색과 VV 디테일, 오크의 디자인, 냥꾼 거야, 촌사 거야, 성기사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무기인 낙스라마스의 인배, 인간 발반자를 들고 있고, 고개를 돌려 노려보는 늑대의 모습과 라이더 오크의 조화로움, 상처 하나하나, 데미지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는 섬세함, 이것이야말로 피규어 스태츄의 조형미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게 만들죠. 워크래프트 1편부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까지 워크래프트 시리즈 전체를 대표할 만한 컬렉터블. 근데 직원용인데 직원들이 많이 파셨나 보구나. 자매품으로 게이머들을 위한 미니어처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네가 그 강한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리라 믿고 있음을. 사이드쇼 리치왕, 희대의 페루나 아서스, 그리고 그가 타락하여 새롭게 탄생한 존재 리치왕. 깔끔하게 마무리된 그의 마지막까지. 리치왕은 누가 뭐라 해도 워크래프트 최고의 인기 캐릭터, 희대의 빌런, 악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워크래프트의 역사도 어느덧 30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어떤 캐릭터도 그와 같을 정도의 매력적이고 훌륭한 서사와 빌드를 갖추지 못했었죠. 게다가 외모와 무기의 간지, 원작을 그 이상으로 살린 현지와의 감동까지. 오너라 서리하니 굶주렸다. 로데론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망자의 왕좌에 오르게 된 그의 서사를 압축한 이 시네마틱, 블리자드의 역대 시네마틱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간수사 뭐다 설정도 추가로 붙고 있는데 하지마 블리자드 하지마. 아무튼 와우 워크래프트의 아이돌 리치왕을 다룬 여러 피규어들이 있지만 2013년 출시한 사이드쇼의 리치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제품입니다. 1대5 스케일에 준하게 출시한 당시 $350로 그때도 낮은 가격은 아니었지만요. 그걸 한때는 10배 가까이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출시 후에는 더더욱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량이 적은 것도 아니라 3,000개나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괜히 이런저런 포즈 취하지 않고 진중하게 정말 눈폭풍 블리자드를 뚫고 걷는 듯한 묵직한 조형. 휘날리는 망토의 조형은 일품이고요. 망토와 이 베이스 좌우 균형미도 절묘합니다. 리치왕의 검, 서리 안에는 앙증맞게 라이터 기믹이 들어있기도 하죠. 사이드쇼스러운 다소 아쉬운 일부 마감과 QC가 있지만 그조차도 이 묵직한 캐릭터와 색감에 분위기에 그만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품. 심지어 같은 조형사가 다시 리치왕을 만들었음에도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평가받는 제품. 자, 이미 당신은 서리안의 저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이드쇼의 명작 리치왕 스태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끝나는 그날 너는 왕이 되리라. 워크래프트 그리고 그 배경 아제로스의 무언가들이여 티탄의 유물을 탐험하고 아웃랜드의 악마들을 처단하며 리치왕의 해골 징표를 모으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워크래프트 역사 30년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역시 20년을 향하고 있는 지금 언젠가는 확장팩도 멈추고 클래식은 희석되며 선술집에 문이 닫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은 아제로스의 추억은 언제나 현실의 아제로스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개의 피규어들과 함께 말이죠. 호드를 위하여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